안녕하세요. 정대식입니다. 오늘은 부곡 2구역 재개발 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급하게 그 영상을 찍는데요. 일단 중요한 사항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부곡 2 재개발 구역이 조합 설립인가 취소 소송이 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5월 8일인데요. 좀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검정구청장을 피고로 한 조합 설립인가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조합 설립인가를 인가권자인 금정구청장이기 때문에 거기를 대상으로 하는 조합 설립인가 처분 취소 소송인데 오늘 2심에서 원고 측이 승소하였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항소심인데 조합 설립이 취소가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일단 그 조합에서는 이제 판결문을 이제 받으면 시공사라든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가지고 향후 진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3심에다가 상고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세월이 무작정 흐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부곡 2구역에 대한 그 조합의 리스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있었죠. 원조합원이나 이제 거기에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만 사실 죽어나가는 그런 형국인데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시점입니다. 얼마 전에는 서금사 그 촉진 19역인가요?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었어요. 투자도 좀 중요하지만 사실은 재개발이 지니고 있는 본연의 사업, 그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 전체적으로 정비구역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프리미엄이 아주 그 높게 형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버블화, 거품화 현상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부곡 2구역에 대한 그 소송에 관계되는 부분에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부곡 2구역은 2018년도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났어요. 그 조합 설립 인가 그 요 무효 소송을 갖다가 이제 반대 진영에 의해서 제기됐는데 1심은 조합이 승소했죠. 예. 이번에 이제 2심인데 항소심에서 이제 조합이 패소를 하게 된 겁니다.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좀 있겠습니다만 반대 진영에서 이제 좀 이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합은 동의율 산정이라든지 또는 재개발할 때 조합 설립 동의를 받을 때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합원들이 그 부담해야 하는 그 추정 분담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내용으로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이제 취소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현재 부곡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세대수가 한 900세대 정도 됩니다. 900세대 정도 되고 총 물량이 한 2300세대가 좀 부곡 2구역을 입지를 한번 보면 부곡 2구역의 조합원 세대수가 한 900세대 정도 되고요. 총 분양을 하는 물량이 한 2300세대가 좀 넘는 좀 나름대로 대형 재개발 구역입니다. 그래서 부곡 2구역은 지하철 1호선이죠. 여기에 이제 온천장역도 있고 부산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대 지하철역까지는 한 600m 정도, 거리는 600m 정도 되고 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장전 레미안 앞에 있고 약간 구릉지로 돼 있어요. 구릉지. 예, 구릉지로 돼 있는데 입지는 뭐 나름대로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역세권이 아니죠. 역세권이 아닙니다만 이제 투자자들이 역세권이냐 아니냐에 따라 이제 시세가 사실 좀 달라지니까 뭐 억지로 이제 역세권이라고 이래 맞추는데 뭐 역세권이 아니죠. 어느 정도 경사가 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뒤에 이제 산을 끼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윤산입니다. 윤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곡 2구역 조합에서는 이제 자연 친화적인 아파트라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데 나름대로 입지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소송으로 좀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 보통 그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추진위원회가 이제 조합원 그 토지 소유자죠. 조합원이 아직 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조합원이라 부르면 안 되고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이제 추진위가 이제 50%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 동의를 이제 75% 이상 확보를 해야 돼요. 확보를 하고 이제 창립총회 이제 개최 후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들어가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승인이 하면 등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도시미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말하는 그 토지 소유자가 75%를 갖다가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토지 면적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합 설립 동의서를 진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보통 이제 조합은 그 토지 소유자한테 공지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만약에 그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들이 나중에 조합원이 되고 난 뒤에 조합원들이 나중에 향후에 분담해야 되는 추가로 분담해야 되는 추정 분담금이라든지 또는 예산 감정가라든지 등등 이런 개략적인 어떤 사업의 시행 내용들을 갖다가 토지 등 소유자한테 제시하고 그 이제 조합 설립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과정이 조금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설명을 좀 하고 동의서를 지금 진구를 하고 또 동의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동의서 받을 때 75% 동의서를 좀 받아야 되잖아요. 75% 동의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이제 동의 요건이 좀 동의율이 좀 저조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오니까 토지 소유자 그 소재 불명, 소재 주소가 불명하거나 뭐 소재 불명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재개발 지역 안에 엄청 많습니다. 소재 불명을 해갖고 이제 75% 동의를 맞춰서 이제 조합 설립인가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에 들어가서 이제 설립인가가 떨어지고 지금까지 이제 한 1년 반 동안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죠. 보통 재개발 구역에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사업 동의를 받아요. 그래서 보통 아무 문제 없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죠. 문제 삼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재개발 지역 안에서는 항상 상대 진영과의 싸움이 좀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망미 구역 재개발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조합은 일부가 지금 현재 어떤 집행부하고 뭐 정비업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교체를 사실 원한 것 같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이 이제 조합원 상대로 해갖고 소송 제기해가지고 1심은 조합의 승소로 끝났는데 보통 2심은 법률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오늘 공판기일이 나면서 2심이 이제 조합의 패소로 이제 결정이 나게 된 겁니다.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조합은 항상 어느 재개발 구역마다 조합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 집행부가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조합원 발의로 해가지고 안건을 상정해서 임시총회 개최해가지고 새로운 집행부 마음에 안 든다고 부신을 해갖고 새로운 집행부를 다시 구성하는 게 그런 게 맞는데 이거는 조합 설립인가 취소를 갖다가 해버린다는 거는 좀 이해가 좀 사실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지금 프리미엄 시세가 지금 한 1억 정도 뭐 내외로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새롭게 투자했던 그런 투자자들은 아마 골치가 아픈 거거든요. 단기 투자를 선호하시든 뭐 또는 장기로 선호하시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조합에서는 지금 막 사업시에 인가 받으려고 각종 심의도 준비하고 그런 내용을 다 진행하고 있는데 완전 청천벽력 같은 이런 내용이 밝혀지니까 일단 상고는 하겠죠. 보통 이런 경우에 제가 뭐 앞으로 진행 방향이나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말씀을 좀 드리면 세월은 좀 걸리겠지만 문제는 크게 없을 겁니다.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이 상고를 했을 때 과연 대법원에서 또는 뭐 그 고등법원에서 다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게 되면 다시 추진위로 다시 돌아가겠죠. 추진위로 돌아가면 그동안에 그 새로 바뀐 조합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시간만 조금 뭐 과거로 좀 돌아간다라고 봅니다.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오히려 기회로 삼으셔가지고 분명히 프리미엄은 조정이 될 겁니다. 프리미엄이 조정이 될 것이고 최근에 이제 그 프리미엄들이 재개발 지역에 많은 그 거품이 좀 끼어 있기 때문에 이참에 조금 투자자들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도 완 것 같고요. 조금 프리미엄 조정이 되죠. 프리미엄 조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재개발에 새롭게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기회로 또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 기존에 있는 가지고 있는 원조합원분들이라든지 투자 측면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조금 시간을 감수를 하고 세월을 좀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참고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또 바뀌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또 새로운 내용 또 알려드리도록.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은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재개발 투자가 실패 없는 투자로 인식이 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재개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투자는 분명히 그 본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재개발 투자에 대한 리스크 또 사업의 진행 절차에 따른 다 리스크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하고 알아야 될 그런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조합에 부장 자격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부장 자격을 줘서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지금 프리미엄이 약 4억 이상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고의 어떤 책임이 묻게 되는 거고 조합은 물론 조합대로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투자를 하고 멋모르고 투자하신 분들이 돈을 갖다 다 날리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그 재개발 그 북곡 2구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향후에도 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 또 알찬 영상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